사실 되게 놀라워요. 네, 사실 저희가 국내 신약으로 항암제를 접해본 일이 지금 최초거든요. 그쵸. 네, 최초예요. 이게 정말 리얼 월드에서 잘 할 것인가. 그러니까 100명의 약을 쓰면 60명의 환자에서는 이제 종양이 30% 이상 감소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랜선 진료소 전은정입니다. 어느 암종보다도 연구가 활발한 분야죠. 오늘 폐암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현재 연세안병원 폐암센터에서 임상 부교수를 맡고 있는 임선민입니다. 폐암에도 종류가 참 많은데요, 교수님. 네. EGFR, ALK, KRAS, 변이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인들이 취약한, 많이 걸리는 폐암 종류가 있을까요? 수십 년 전만 해도 폐암은 딱 두 가지 형태였는데요. 비소세포 폐암하고 소세포 폐암입니다. 그래서 소세포라는 게 이제 작을 소자를 써서 사실 세포가 작다라는 뜻이었고요. 그거의 반대말이 이제 비소세포였는데 요즘에는 비소세포가 굉장히 유전자 분류가 많이 개발이 되면서 EGFR, ALK, ROS1 이런 이제 세부 유전자형을 가진 폐암으로 세분화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에서 요즘에는 이제 비흡연자 폐암이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유전자 변이에 의한 폐암으로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많이 변이가 나타나는 건 어떤 거인가요? 네, 아무래도 EGFR 폐암이고요. 우리나라 사실 빈도로 따지면 한 30에서 40% 이상이 비소세포 폐암 비소세포 내에서. 폐암 내에서 와, 네. 제일 높은 비중을 네, 차지하네요. 네. 최근에 교수님께서 또 EGFR 폐암 신약과 관련된 새로운 임상을 발표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약물 관련된 건가요? 네. EGFR 표적 치료제가 최초 개발된 약부터 지금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3세대 약 중에 최근에 유한양행에서 개발한 렉라자라는 약이 시판이 되고 있고 이것이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최근에 진행한 연구에서는 임상 연구가 아닌 실제 진료 환경에서 이 약이 얼마나 효과가 있고 또 안전한지를 조사한 논문이었습니다. 저희 기관과 그다음에 국립암센터를 같이 해서 한 100명 이상의 환자에서 실제 유효성이 임상 연구 결과랑 아주 동일하게 나왔거든요. 실제 어느 정도 효과를 보였는지가 또 환자분들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종양학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건 효과를 이제 측정하는 객관적 지표인데요. 보통은 이제 객관적 반응률이라고 해서 반응을 하느냐 안 하냐 그거를 CT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을 하는 환자들을 이제 퍼센트 비율로 따졌을 때 실제 이제 임상에서도 약 55% 정도 나왔지만 저희 연구에서도 60% 정도 굉장히 좋은 수치를 보였고요. 그러니까 100명의 약을 쓰면 60명의 환자에서는 이제 종양이 30% 이상 감소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기준을 따라서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거는 이 3세대 약제가 뇌전이에도 효과가 있거든요. 폐암이 이제 뇌전이를 동반하고 있는 경우들이 한 3분의 1 정도나 굉장히 흔한데 그런 이제 뇌전이 안에 있는 병소들도 다 이제 효과를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저희 연구에서도 사실 뇌 전이가 있는 환자에서도 그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이 한 18개월 정도, 네, 1년 6개월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폐암도 종류가 워낙 많아서 이제 치료법이 다 다른데요. 특히 렉라자에서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환자군을 꼽으실 수 있을까요? 그 참여한 환자들을 이제 하위 분석을 해보았을 때 사실 어떠한 뭐 임상적인 지표, 예를 들어서 뭐 여성이냐 남성이냐 아니면은 나이가 많고 적고 그 다음에 뇌전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사실 이제 예후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환자에서 어떤 특정 그런 변수에 따라서 예후가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이거는 이제 EGFR의 유전자의 종류에 따라서 혹시나 예후가 차이가 나는지 그 유전자가 종류가 EGFR 내에서도 그 엑손 19번 결핍 유전자랑 그 다음에 엑손 21번의 L858R 그 치환 유전자 변이가 있는데요. 사실 이 유전자 변이 중에
L858R이 조금 예후가 나쁜 편이거든요. 약제 반응도 떨어지고 그렇지만 저희 연구 결과에서는 동일하게 비슷하게 효과가 다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효과만큼 또 궁금한 게 부작용인데요. 부작용은 어떤가요? 가장 흔한 게 이제 피부 발진, 그다음에 설사, 소화장애나 무기력감 이런 것들이 따라올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쉽게 대처가 가능하고 저희가 미리 설산할 때 이 약 드세요 하면서 미리 드리는 약도 있고요. 한 가지 좀 특이한 그것은 이상 반응인데, 그러니까 말초신경이 조금 이렇게 감각 이상이 생기거든요. 손끝 발끝이 무뎌진다. 저린다. 뭐 네, 이런 저린다. 이런 이제 감각 이상을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는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지만 또 대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말초신경에 작용하는 그런 약제들이 또 듣는 분들 잘 듣기 때문에 그런 약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맥라자를 한 단계 용량을 줄여서 드시는 걸로. 그러니까 보통 복용량이 하루 3알인데 하루 2알로 감량해서 드실 때 조금 더 이런 부작용이 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량하더라도 효과의 차이는 없나요? 네, 그게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네.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논문에는 실리진 않았지만 양리학적 그런 이제 특성을 보면은 약물이 체내에서 유지되는 농도가 240mg하고 160mg하고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네네. 건데요. 어떠신가요? 실제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을 네. 써보시니까. 사실 되게 놀라워요. 네, 사실 저희가 국내 신약으로 항암제를 접해본 일이 지금 최초거든요. 그쵸. 네, 최초예요. 이게 정말 리얼 월드에서 잘 할 것인가. 근데 정말 대동소이하게 나와서 놀라고 있습니다. 임상을 하고 나서도 이 리얼월드의 평가가 되게 중요한 건가요? 그러니까 임상은 이렇게 철저하게 통제시켜 놓은 환경이거든요. 아주 컨디션 좋은 분들 참여하시고, 그런데 리얼월드에서 사실 80세 할머니, 90세 할머니 뭐 굉장히 컨디션 안 좋고 누워 계시고 이런 분들 다 포함해서 치료하기 때문에 천차만별이죠, 컨디션이. 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리얼월드 데이터가 더 네, 정말로 의미가 있을 수 신뢰가 있는 된, 그런 신빙성이 있는 데이터죠. 데이터라고 생각. 원래는 이제 리얼월드 데이터가 임상 시험보다는 더 잘 안 나오는 게 통상적으로 이제 믿음인데 이번에 좀 잘 나와서 또 그때 기자 간담회했을 때 왜 이렇게 잘 나왔냐 질문이 그런 질문도 엄청 나왔습니다. 많았죠. 네. 네. 혹시 기억에 남는 환자분 있으실까요? 아, 네. 그 사실 이제 이 렉나자라는 약이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이제 T790M 변이가 있어야지 쓸 수 있는 허가가 나는 약이라서 조직 검사에서 이게 안 나오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1차 치료하고 또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 내성이 생겼을 때 그때도 안 나오고 그러면 또 이제 할 수 없이 항암 주사를 맞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동안은 먹는 약으로 잘 하셨다가 3주에 한 번씩 힘든 주사를 맞는 경우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도 또 꿋꿋하게 잘 이기다가 또 내성이 생기는 경우에 또 한 번의 조직 검사에서 이거를 이제 발견한 그런 환자분이 계시는데요. 그런 것처럼 사실 T705M 발견하는 그런 경우가 바로 2차 치료에서 발견되기도 하지만 정말 3차, 4차, 5차 이렇게까지 쭉 이제 치료를 여러 개로 바꿔가면서 하시다가 뒤늦게야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겨우 이제 그때 이제 쓰는데 그때 정말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그런 환자분들은 치료받을 땐 굉장히 어려우셨다가 약물 복용하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네, 같기는 해요. 어떠신가요? 맞아요. 이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 가장 이제 큰데요. 이제 항암제를 맞고 나면 한 일주일은 누워 계시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또 무기력하고 머리카락이 또 빠지고 뭐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제한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먹는 약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이제 예전에 했던 뭐 활동도 하시고 또 사람들도 만나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굉장히 삶의 활력소가 되겠죠.
교수님 그 3세대 폐암 치료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렉나자하고 오시모팀이 이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장단점? 뭐 차이가 크게 있을까요? 사실 거의 코카콜라랑 펩시랑 비교하는 정도인데요. 단점들을 꼽으라 그러면